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고2 모의고사 문학 파트별로 나눠서 해설을 할 거예요. 한 번에 통으로 올리면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작품은 앞부분 줄거리 봐봐 얘들아. 문학 작품을 접근할 때, 특히 이제 소설 같은 작품을 접근할 때 앞부분 줄거리가 나오면 일단 무지성 정리 가는 거야. 쌤이 정리할 때는 무조건 둘 중 하나만 하라 그랬지. 뭐 연합관계냐 아니면 대립관계냐, 이거 두 개만 일단 파악하자 그랬어. 그래서 연합관계면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해주고, 대립관계면 쌍화살표로 연결해주자.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를 정리하면, 자, 성진은 여덟 선녀를 희롱한 죄로, 희롱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너네가 내용 안다는 거 알아 선생님? 근데 일단은 팔선녀 이렇게 써놓을게. 육관대사에 의해 쫓겨났다. 그러니까 육관대사랑도 대립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앞부분 줄거리의 마지막은 항상 바로 뒷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보는 거야. 그랬더니 꿈속에서 양소유로 환생한다. 그러면 성진이가 앞으로 꿈속에서 양소유로 살아가는 내용이 이 바로 뒤에 전개될까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단 제목가. 너네가 아는 작품인지 파악하는 거야. 구운몽이면 아는 작품이지. 내가 작품 해설을 하진 않을게. 근데 뭐 쉽게 말하면 구운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하렘물인 거지. 이게 하렘. 성진이가 여덟 선녀랑 야이씨 여덟 선녀랑 함께 지내는 이야기죠. 근데 뭐 아마 내용은 알 거야. 근데 너네가 아마 교과서를 통해서 경험한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건데, 처음 봤건 아니면 한번 본 적이 있건 둘 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아마 처음 봤을 거야. 교과서에 잘 실리지 않는 내용이거든.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겠지? 자, 우리가 1번 줄거리 인물관계도를 정리했으니까 2번 먼저 보기로 가. 자, 보기로 간 다음에, 자, 쌤이 이 강의 영상을 통해서는 처음 소개하니까 내용을 한 번만, 이 문제풀이 방식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게.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A and B의 논리 구조고, A and B, A와 B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단하려면 반드시 둘 다 참일 때만 참이야. 그치?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란 말이야. 그쵸? 둘 다 거짓이면 당연히 뭐 거짓인 거고. 그래서 윗글을 참고하여, 그러니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다 라고 하는 이 보기가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참인 것들은 알 수 없지만 거짓인 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보기가 A, 윗글이 B가 되니까, 만약 보기에서 거짓이라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야. 왜?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니까. 이 맥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독서 지문에서도 쌤이 똑같이 사용하는데 잘 알고 있어야 돼.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왜 문학에서 보기라고 하는 걸 주어요? 자, 보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해설의 방향성이야. 해석의 방향. 왜냐면 일단 여기 나오는 문학 작품은 예술이란 말이야. 그럼 예술의 해석에 참과 거짓은 있으면 안 돼. 예술은 그냥 예술 자체로 감상돼야 되는 것들이야. 근데 이건 예술을 소재로 한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참과 거짓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기를 주고, 야, 이 방향으로 해석해 라고 하는 해석의 방향을 주는 거야. 이 바깥의 걸로 해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니들 생각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지? 니들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라고 하는 해석의 방향성을 줄 테니까 이 방향대로 해석했을 때 참인 말과 거짓인 말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게 이 보기의 의미야. 자, 두 번째, 문학 작품이 구운몽이라고 하는 건 문학일 수 있어. 그리고 문학이기도 하지. 하지만 여기 나오는 보기는 무조건 비문학, 즉 독서 지문이야.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얘를 문학적으로 감상하면 안 된다고. 얘는 마치 우리가 독서 지문을 읽듯이 완전하게 해체하고 분석해야 되는 지문이야. 자, 볼게 한번. 자, 첫 번째,
구운몽은 문학적 형성화를 통해 소설적 재미와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면 이 구운몽이라고 하는 건 형성화를 통해 재미와 진실성을 확보했다. 쌤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어떻게 동그라미를 쳤냐면 A이면 얘네 둘, B이다라는 식으로 동그라미를 연결해 주는 거야. 실제 독서 지문처럼 일일이 정리할 시간은 없으니까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방식 쓴 거야.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색깔 다르게 해볼게. 자, 속임수를 통한 A 이면이 되겠지. 긴장감의 유발 B 이렇게 되겠지. 뭐 긴장감의 유발 B. 자, 이번에는 A면 B가 속임수를 통해서 긴장감의 유발. 자, 그다음 세 번째 내가 동그라미 치는 거 잘 봐봐. 이번엔 보라색으로 해볼게. 애정의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 내가 지금 관용어에다가 동그라미 쳤어. 인간 본연의 욕망. 이렇게 동그라미가 연결되고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이니까 진솔함, 표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돼서 애정의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먼저 여기에서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 인간 본연의 욕망 한번 끊어주고, 이것에 대한 진솔한 표현. 얘는 그러니까 A이면 B이면 C의 구조인 거야. 세 가지의 구조인 거야. 자, 그 다음 또 색깔 다르게 해서 당대의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인물의 행동.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구조가 나와. 이번에는 노란색. 치밀하게 전개되는 욕망의 성취 과정. 어떻게? 치밀하게 전개되는 A면 B. 욕망의 성취 과정 과. 자, 이번에 끝났지? 다만 얘는 A면 B에서 끝났는데 B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변화. 얘도 결론적으로는 A면 B, B면 C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A면 B면 B, C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등은 뭘 주었다? 전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얘네들 전체는 쾌감을 주었다 라고 보기를 분석했어. 자, 그러면 잘 기억해. 보기 한 문장 정리한 거 동그라미 하나당, 봐봐, 동그라미의 연결 하나당 선지 하나야. 동그라미를 연결한 거 하나당 선지 하나라는 거야. 자, 볼게. 자,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군. 그럼 여기 앞에 나오는 부분이 뭐가 돼야 될까? 얘가 양생이 여사도의 복장으로 정사도 집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속임수라는 걸 눈치채야 돼. 그리고 이게 참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왜 그럴까? 앞부분 줄거리 정리한 거 봐봐. 여덟 선녀니까, 선녀면 여잖아, 여. 그럼 성진이는 남자가 되는 거지. 그 환생한 양소유도 남자가 되는 거야. 현대로 생각하면 안 돼. 고전이잖아. 그치? 어떤 트랜스젠딩 같은 거는 고전에서 일어나지 않아. 알겠지? 얘도 남자라는 거야. 남자가 여사도의 복장을 했으니까 속임수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속임수를 통해서 긴장감을 유발했다 라고 하는 거 참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읽지 않아도, 소설의 내용을 읽지 않아도 보기를 참고하라 그랬잖아. 보기에 의해서 참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선지. 양생이 재생가의 처자인 정소절을 만나는 부분에서 당대의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행동이 드러나는군.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양생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지 못해. 양생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재상가의 처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양생이 어떤 처지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어떤 평민의 처지라면 당대의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의 처지만, 지문을 읽으면서 얘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확인하면 되겠지. 그치? 자, 세 번째. 양생의 두련사의 도움을 받고 전노파를 이용해 부인에게 초대받는 부분은 욕망의 성취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 뭔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고 이용해서 초대받았어. 그게 욕망의 성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참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애매하겠지. 그러니까 세모 한번 쳐줘. 참인 건 걸러내지 못해 얘들아. 정확하게 말했을 때 내가 1번 2번은 받아들이자고 했지만 지문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확인을 해줘야 돼. 보기를 가지고는 참인 걸 판단해내지 못해. 거짓인 걸 분명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4번. 양생이 부인에게, 잠깐만, 4번이 보라색이죠? 양생이 부인에게 귀한 검은고를 보이며 천금이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인간 본연의 욕망이 드러나는군. 자, 인간 본연의 욕망을 B라고 했을 때 A가 뭐가 되는 거였어? 애정의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거라 그랬지. 근데 여기 이 부분, 양생이 검은 고를 보이며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이 직접 보고 싶어 한다? 애정의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랑은 연결되지 않겠지.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야. 얘는 바로 골라줄 수가 있는 거야. 자, 5번. 양생이 정서조와의 만남을 양생이 정서조와의 만남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급해하고 정신이 요란해지고 안타까워하는 감정의 변화. 감정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 욕망의 성취 과정. 자, 그럼 욕망의 성취 과정 뭐겠어? 여기 이거가 되겠네. 정서조와의 만남을 이루는 과정이 되겠네. 그치? 앞에 2번 선지를 활용하면 정서조를 이 신분이 높은 애를 만나려고 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욕망의 성취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다급해하고 정신이 요란해지고 안타까워한다가 감정의 변화랑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선 4번을 골라줘.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니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 먼저 보기를 읽었으면 보기를 활용해야 돼. 그럼 우리가 4번을 답으로 골랐으면 뭘 알 수가 있냐면 1번, 2번, 3번, 5번은 참이라는 걸 받아들일 거야. 1번, 2번, 3번, 5번은 참이라는 걸 받아들일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1번 선지, 양생이 여사도 복장으로 정사도 집에 들어간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 자, 2번, 양생이 재상가의 처자인 정소절을 만난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 3번, 양생이 두련사의 도움을 받고 전노파를 이용해 부인에게 초대받는 것도 받아들여줘야 돼. 5번, 양생이 정소조와의 만남을 이루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4번이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1, 2, 3, 5는 참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문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남은 문제가 43번하고 44번이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먼저 위치가 특정된 애를 가는 거야. B하고 A가 있겠지. 위치가 특정돼 있지. 자, 고전 소설에서 이렇게 A와 B라고 하는 애들은 화법 문제야. 화법 문제. 고전 소설의 화법 문제. 자, 그러니까 이 화법 문제. 아, 미안해. 쌤 카톡이 와버렸네. 쌤이 이렇게 인싸입니다. 인사이드. 인싸. 인제보니. 아싸. 미안하다. 카톡이 온 김에. 아니, 이 플렉스 스탠다드는 도대체 뭐야? 양이에게 자꾸 그러니까 좀 과금을 유도하는 싸가지 없는 거 봐봐. 화법 문제예요. 미안해. 화법 문제야. 자, 그럼 고전 소설의 화법 문제는 내가 말해주는 풀이 방법만 쓰면 앞으로 공짜로 먹을 수 있어. 알겠지? 진짜 공짜 문제야. 자, 먼저 고전 소설의 특징을 조금 알아야 돼. 자, 고전 소설은 어떻게 전개가 돼? 고전 소설의 전개 방식이 뭐야? 고전 소설은 항상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돼. 대화를 통해서 항상 사건이 전개돼. 그러니까 고전 소설에서 화법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대화라고 하는 건 언제나 발화 플러스 뭐가 있을까? 리액트야. 리액션이 있어. 이게 한 덩어리가 된단 말이야. 이 발화, 말을 꺼내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항상 이제 고전 소설이 전개가 돼. 이걸 알고 있으면 44번과 43번을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어. 자, 먼저 발화에 주목하는 게 화법이고 리액트에 주목하는 게 윗글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내용일치 문제야. 소설의 내용일치 문제야. 자, 먼저 발화에 주목해 볼게. 발화라고 하는 건 얘들아 언제나 발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고전 소설에서 화법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뭘 하냐면 그 특정된 위치에서 목적을 찾아. 그 발화에 이 말을 꺼낸 목적을 찾아내는 거야. 자, A 먼저 갈게. A에서 목적이 뭘까? 이 말을 꺼낸 목적이 뭘까? 자, 한번 10초 줄 테니까 찾아보세요. 자, 10, 9, 3,
여러분들은 다 찾았을 겁니다. 정지시켜 놓고 찾아보세요. 셈이라면 이 말하기 방식의 목적을 원컨대 않으려 하나니 사부는 자비를 베풀어 소자로 하여금 한번 보게 하소서. 이 부분을 목적으로 삼을 거야. 이게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나 한번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직 한번 보게 해달라는 거야. 그 사람 한번 보게 해달라는 거야. 정확하게 위에 부분 읽었다면 처자가 되겠지. 처자의 얼굴 한번 보게 해주세요. 처자 보다 밑으로 하자. 만나다. 처자 한번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목적이야. 자, 그럼 이 발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말하기 전략이 뭐였는지를 한번 파악해보자. 두 가지가 있어. 자, 하나는 감히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과거는 소자의 주머니 가운데 있대. 즉 뭐야? 네가 걱정하는 거 뭔지 알겠어.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상황이 이런 거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1등급 받으면 10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너네 1등급 받으면 10만 원 줄게 라 그랬더니 너네가 선생님 일단 10만 원만 주세요. 1등급은 따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만 평생 바라는 바가 있어. 내가 지금 바라는 바, 목적이 있대. 봐봐, 내가 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쳤냐면 바라는 바가 있어. 처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구혼을 하지 않으려 하나니까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야.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나니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소자로 하여금 한번 보게 하소서. 자, 아마 여기 평생 바라는 바가 있어 뒷부분을 이 처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구혼을 하지 않으려 하나니를 선생님 이게 바로 목적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 학생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바라는 바가 있어서 처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구혼을 하려 하지 않으려 하나니 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다짐이고 내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그러니까 너 사부는 나한테 이거 해줘. 그래서 얘가 목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말하기 전략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알겠지? 물론 협박이라고 보셔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쁜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성 전략은 그래 여기 나오는 협박 그래 너네가 협박이라고 봐도 좋아. 하지만 여기 앞에 선생님 이거 너무 쉬워요. 아니 우리 다른 선생님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이 인사이드 특징이죠. 인사이드의 특징 대낮부터 연락 오지게 옴. 인사이더 도모다치라고 하지. 도모다치다. 센세에게는 이런 수많은 도모다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해 주세요. 쌤이 뭐 취미도 없고 하지만 센세에게는 많은 도모다치들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어서 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얘는 말하기의 목적은 얼굴 한번 보게 해주세요고, 두 번째로 말하기 전략은 그거 따놓은 당상이야 랑 안 그러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랑 두 가지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목적이랑 달성 방법 찾았으니까 선지로 가. A.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다. 너네가 이거에서 헷갈렸을 수 있어. 1번 선지에서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 이 부분 보지 못하면 이라고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뭐 좋아.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다. A에서 그래 좋아. 1번도 나쁘지 않지. 구혼을 하지 않으려 하나니 이거 해주세요. 그래 뭐 좋아. 나쁘지 않아요. A에서는. 그래서 세모 치겠습니다. 이상적 가치는 없었죠.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 없었죠. 이거는 선지가 왜 나왔냐면 과거라고 하는 시험을 갖다가 말한 건데 과거 사건이라고 한번 헷갈려 보라는 거야. 자, 그다음 4번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 아니야, 과시 아니야. 왜냐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라 그랬기 때문에 과시라고 봐주면 안 돼. 자, 5번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 드러냈다. 얘도 좋지. 4부 자비를 베풀어서 소자로 하여금 처자를 한번 보게 해주세요. 원하는 바를 직접 드러냈잖아. 자, 그럼 B로 가. 자, B도 10초 줄 테니까 한번 B 부분에서 목적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10, 5, 3, 1. 자, 좋아요. 원컨대 천안제주를 시험하여 소저의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이게 목적이지. 그치? 자, 그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얘가 어떤 말하기 방식을 썼을까? 두둥.
빈도가 옛소리를 배웠으나 나는 이렇게 모자라. 하지만 소저 너는 엄청 뛰어나다며 약간 아부하고 칭찬하고 있지. 그치? 자, 그럼 이제 1번, 5번만 파악하면 되잖아. 1번에서 회유한다 혹은 가정한다가 B에는 둘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거짓. 5번 B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 야, 너 그렇게 뛰어나다며 하니까 유도하는 거지. 너 그렇게 뛰어나니까 한번 해봐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5번을 골라주시고, 자, 윗글에 대한 내용일치.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네가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 너네가 아까 시작할 때 인물 관계도 이렇게 작성했었지. 그치? 근데 이것만으로는 너네가 내용일치 문제를 다 풀어내지 못해. 그래서 중요한 태도가 있어. 어떤 거냐면 너네가 앞서서 정리한 인물 관계도에다가 여기 선지에 나오는 인물을 전부 추가해 주는 거야. 여기 나오는 정소저, 여기 나오는 부인, 여기 나오는 두련사. 뭐 교자는 너네가 단어를 모를 테니까. 그 다음에 전노파, 이렇게 이야기를 써놓는 거야. 그럼 여기 나오는 4명의 인물을 여기다가 추가해 주는 거야. 뭐 정소저, 그 다음에 두련사,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노파. 자, 그럼 정리만 하고 끝나냐? 아니야. 똑같이 연합인지 대립인지, 특히 여기서 양소유겠지? 양소유랑 얘네랑 연합인지 대립인지 파악하면서 읽고, 할 수 있다면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읽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읽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정소저는 일단 지체 높은 신분이야. 두 번째, 쌤 이거 봐봐. 쌤 이렇게 연락 많이 오는 거 봐봐. 보이지? 딱. 이거 인스타의 특징이라니까. 사실 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카톡이 한 50개 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일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카톡이 와 있어. 지금 친구한테 연락 온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이제 유감스러운 일이지. 어쨌든 간에 아까 얘가 재상가의 집안, 그 다음에 두련사가 도움을 줬었다 그랬지. 여기 봐봐. 두련사의 도움을 받고 이거 받아들이기로 했잖아. 그 다음에 전노파를 이용할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인물 관계도를 추가한 다음에 내용을 첨가하면서 읽어줄 건데, 읽기 방법이 중요해. 고전소설의 읽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전소설의 읽기 방법. 두둥. 고전소설의 읽기 방법은 내가 아까 고전소설은 어떻게 사건이 전개된다고 그랬어? 대화, 즉 발화와 리액트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대화, 서로 다른 두 인물에 내가 써줄게. 서로 꼭 필기해 두시고 외우세요. 다른 두 인물의 발화가 한 덩어리입니다. 자, 그럼 이런 한 덩어리 준비하려고 중간에 한번 끊겼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팍 써있죠. 다시 서로 다른 두 인물의 발화를 한 덩어리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읽는지 한번 나랑 해볼게. 자, 먼저 양생이 과거가 닥쳤지만 과거에는 마음이 없어. 수일 후에 또 두련사를 찾아가 보니 두련사가 말하되, 자, 두련사의 말 나왔죠? 한 처자가 있으니 쭉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양생이 왈 어떤 집 여자니까 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대화 1번이지. 자, 1번 읽고 어떻게 하는 거야? 선지로 가는 거야. 내용일치 선지로. 그럼 선지에 읽어서 확인할 만한 거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대화. 두련사가 왈 춘명문 안에 사는 정사도 집이니 붉은 칠한 문이 길에 닿아 있고 위에 계극을 배설한 집이라. 그 다음에 리액트가 어떻게 됐죠? 아직 안 끝났지? 양생이 심중에 서머리 말하던 여자인 줄 알고 가만히 생각하되 어떤 여자이기에 두 서울 사이에 이렇듯 이름을 얻었는고 하고 묻기를 정씨 여자를 사부께서 일찍이 보신 적이 있으니까 했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가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그랬더니 정소조가 명성이 높음을 알고 있었다. 1번 선지 있죠? 여기 이 부분 보면 서머리 말하던 여자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이렇듯 이름을 얻었는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2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43번에 1번 선지가 참이라는 걸 판단 내릴 수 있겠죠. 다시 여기 이 부분에 참이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화. 어찌 보지 못하였으리요? 정소저는 하늘 사람이니 어찌 언어로 형용하리요? 양생이 왈.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A에 읽은 부분이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가 되겠지. 다시 보면 양생은 정서조와 만나기 위해 과거 시험을 피하고자 했다. 아니, 우리 아까 피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었죠? 과거 시험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답을 골라주고 마저 해보면, 하나만 더 해보면, 두련서가 크게 웃고 이르되 말하되 재상과 처자를 어찌 서로 볼 수 있으리요? 양랑의 노신이 말이 믿음직하지 않은가 의심하느냐? 양생이 왈. 소자가 어찌 감히 의심하리이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다 각각 다르니 사부의 눈이 어찌 소조와 같겠사옵니까? 네 번째 대화 읽고 다시 선지 갔는데 또 할 만한 게 없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단위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중략 앞뒤도 유념하셔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풀이는 쌤이 다음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 하렘 소설 구운몽입니다. 자, 수고했어요.